두 번째 콘텐츠 52시간제를 폐지하자는 그런 개수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 주 5일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들이 토요일에 오전만 근무했다가 퇴근하고 뭐 요런 이제 경험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취업하고 나서는 주 5일제가 정착이 돼가지고 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을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미국은 1938년에 시작을 했어요. 독일 1967년, 프랑스 1936년. 얘네가 법제화된 건 제일 빨라. 일본 87년, 중국 95년이에요. 한국은 2004년, 중국보다 10년이 늦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은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주 5일제 제대로 한 지는 이제 15년밖에 안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주 5일제를 늦게 시작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비가 걸렸는지를 한번 제가 다 찾아와 봤습니다.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 안 잃었던 것 같아. 일자리는 더 늘어났죠. 그리고 재계 기업할 맛이 싹 가셨다. 그리고 월요병 심해진다. 이거 조금 신박했어. 그러니까 이틀을 쉬니까 월요병이 심해진대.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월요병을 고치려면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된다고. 월요병 기가 막히죠. 그리고 택시는 승객이 절반이 되고 상점은 상권이 죽고 보건소는 진료가 얼어도 주 5일제가 반갑지가 않대. 누구 맘대로 반갑지가 않어. 기가 막힌 뉴스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쵸? 반갑지 않대, 주 5일제가. 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덜 일했다고 진짜 나라가 망했냐? 그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주 5일제 시행을 2004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주 5일제를 시행한 이후에 나라가 얼마나 망했는지 한번 저와 같이 볼 거예요. GDP, 1인당 GNI, 국가 경쟁력, 코스피 시가총액, 월드컵 16강 진출 횟수, LG 우승. 이제 요렇게 지표를 선정을 해서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은 412.6조 원밖에 안 돼.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월드컵 16강 진출 횟수는 한 번이었어요. LG는 여태까지 2번밖에 우승을 못했습니다. 2024년 볼게. 2배 넘게 올랐어요. 1.71조 달러가 됐어. 1인당 국민소득 2.33배, 33,000달러가 됐어요. 뭐 주 5일제 잘못 도입했네. 주가 경쟁력 순위도 무려 11위나 올라갔어요. 코스피 시가총액은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국장이 답이 없다고 해도 이때랑 비교하면 5배가 올랐다고. 그렇잖아요. 월드컵 16강은 1회에서 무려 3회가 됐어. 그리고 LG는 우승을 한 번밖에 추가를 못했으니까 이 새끼들이 제일 성과가 없는 새끼들이야. 아니 봐봐, GDP가 2배가 오르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4.72배가 성장하고 한국 국대가 월드컵 16강을 2번을 더 나갔는데 얘네는 우승을 한 번밖에 추가를 못해. 이게 야구팀이에요? 나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 5일제는 잘못 도입된 거야. 얘네는 주 8일을 굴려야 되는 애들이에요. LG는 주 8일을 굴려야 되는데 얘네한테까지 주 5일제를 도입을 하니까 우승을 한 번밖에 더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올해 볼 거야. 주 5일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 52시간제 도입 약간 이건 말장난이야. 원래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우리나라는 원래 주 52시간이었어. 이거 법조문 여러분들 빨간색 박스만 봐봐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주일에 40시간 옛날부터 이랬어요. 그리고 연장근로 한 주에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얼마야? 원래 52시간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원래 52시간이었어. 근데 주 52시간제를 도입을 했다라는 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왜 2018년에 새삼스럽게 도입을 한다라고 했냐? 법조문을 약간 바꾼 거야. 2018년에 추가된 게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야?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상식적인 말을 추가를 했을까? 정의로?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우리나라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주 5일제가 반갑지 않은 그들이 있다고. 이제 앞으로 그들 얘기 많이 할 거야. 그들이 주 52시간제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일주의 주말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기적의 논리로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의 계산법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평일 40시간 플러스 이제 연장 12시간, 그리고 주말 8시간씩 가능하다고 68시간 근로시간을 정당화한 거야. 진짜 이 나라는 사람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일주일이 7일이라는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을 저런 식으로 억지로 회피를 해서
사람을 갈아 넣을 정도로 사람 갈아 넣는 거에 진심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랬어요. 이래서 2018년에 법이 바뀐 거야. 이제 그들이 이제 반도체 AI 쇼크를 또 등장을 했지. 주 52시간제로 경쟁력이 약화가 됐다. 52시간 특례 담긴 반도체법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정치에 묶인 페이퍼인데 주 52시간에 개발이 지연된다. 삼성전자는 52시간제에 묶여있대.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 연구시설은 캘리포니아에 있대. 근데 여러분들 웃기지 않아요? 캘리포니아는 근무시간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근로시간 제한 없는 나라에서 R&D 하면서 왜 5만 전자 돼?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52시간에 묶여 있어서 캘리포니아로 R&D 인력을 보냈다며. 그럼 R&D를 열심히 밤새서 5만 전자가 되지 말아야지. 캘리포니아에서 R&D 하면서 왜 5만 전자냐고. 이상하잖아. 나는 진짜 나 살다 이렇게 신박한 얘기하는 나 처음 봤어요. 아니 내가 워라밸 지키면 중국 공산당이 좋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잘 못한 게 나는 왜 52시간제 타지 되는지 나는 궁금한 거야. 똑같은 조건에서 하이닉스는 되는데 삼성전자는 안 됐어. 그럼 그게 52시간제 때문이야? 뭐 하이닉스는 그럼 뭐 152시간제에서 일을 한 거예요? 다 똑같이 52시간제 내에서 하잖아. 근데 삼성전자가 왜 안 돼? HBM 중도에 그만뒀잖아. 지들이 HBM 중도에 그만두라고 직원들이 칼 들고 협박해서 안 했잖아. 근데 왜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잘못해놓고 갑자기 왜 제도 탓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을 탈락을 했어. 월드컵을 탈락을 했는데 감독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공이 둥글어서 그렇다. 공이 네모났으면 안 그랬을 것도 이딴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들이 사업을 잘못해놓고 민원을 넣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기업의 굉장히 고집적인 문제는 연봉은 임원한테 주고요, 책임은 직원한테 돌립니다. 삼성전자 지금 하고 있는 거 뭡니까? 이거 내가 여러 번 썼지. 조직 강화로 등산 가고 근무 기강 확립. 이거 언제적 뉴스인 줄 알아요? 이거 한 6, 7개월 전의 뉴스야. 전자 주가 잘 봐요. 이때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초과 근무하는 사람이 20%가 안 되는 게 심각한 문제. TSMC는 밤샘 근무를 한대. 뭐 이거를 가불기로 쓰지. TSMC가 진짜 밤샘 근무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TSMC가 나이트워크 부대라는 제도를 써요. 밤샘 근무하는 거 맞아. 근데요, TSMC는 저걸 어떻게 하냐면 3교대를 합니다. 3교대 3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고쳐서 한 명을 24시간 돌리겠다는 게 아니고 3명을 뽑아서 3명을 8시간씩 일하게 시키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되 그 법 안에서 내가 성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모리스 창은 얘기를 한 거지. 법이 있어. 나는 근데 이 법을 지키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 노예를 굴리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3교대만 돌렸냐? 아니야. 저녁조는 연봉을 15%를 추가로 줬어요. 야간조 30% 추가 주고 연말 성과가 50% 추가. 돈도 더 줬어. 52시간제 고쳐주면 이렇게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잖아. 뭐 안 해줄 거면 자꾸 법을 고쳐달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2시간제를 예외를 달라고 하면서 TSMC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TSMC는 3교대를 돌렸기 때문에 52시간제랑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얘네는 그냥 근무시간 지켜가면서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할 수 있죠. 어떻게 TSMC는 3교대를 돌릴 수 있었는가? 그냥 인력이 3배도 많아요. 이 상황에서 이 6만 명한테 자 15%, 30%, 너는 거기다 연말 성과급 50% 할 테니까 특공대 가? 이러면은 어떻게 격차가 안 벌어져? TSMC에서 한 명 갖고 24시간 R&D 한다고 했었어 봐요. 얘네가 이게 되나? 안 되지. 그렇잖아요. 심지어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삼성 시스템 반도체 거의 다 죽어가는데 퀄컴이 R&D가 45,000명인데 여기는 10,000명밖에 안 돼. 더 심각해. 이래서 누구를 어떻게 따라잡아? 아니, 따라잡고 싶겠지. 그러니까 법을 고쳐서 이 1만 명을 4.5배를 4.5배속으로 굴려고 따라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52시간제가 무너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한국, 중국, 미국, 대만이 있지. 돈을 많이 주나? 근로시간 제한이 있나? 사람의 투자 제대로 하느라 우리가 조금 따져보자 이거야. 돈 많이 줘요? 안 주잖아. 여긴 다 많이 줘요. 그래서 다 일로 지금 인재 유출 되는 거 아니야. 근로시간 제한 있는가? 있지. 중국도 있어요. 있는데 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그 근무 강도에 비례해서. 미국은 없죠. 근데 미국은 재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 대만도 근로시간 제한이 있어요. 중국이랑 똑같아.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야. 사람의 투자를 제대로 하는가? 아니 봐봐. 다크아칸으로
다른 종족 일꾼을 뿌려서 3종족 600 인구를 돌리는 나라랑 인구수가 기본 200인데 서플라이를 하나밖에 안 지어서 10명밖에 안 쓰는 나라랑 어떤 차이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이 시점에서 이게 X로 바뀐 반도체가 산다고 더 유출되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심지어 삼성전자 출신의 산업인력연구 소장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고연봉 특공대가 해낸 거지 근로시간부터 풀어버리면 다 도망간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4만전자 3만전자 갈 일만 남은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봤던 이제 이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왜 얘네는 52시간제를 싫어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는 인건비가 절약의 대상인 거야. 꼰대인 거야 그냥.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솔직히 사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나라 발전에 정말 발목만 잡는 사람들. 이게 근로시간 제한을 지키려면 사람을 더 뽑는 게 맞고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해요. 실제로 52시간제를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도입을 한 이유는 채용을 더 하라는 얘기였어.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야. 그걸 하기 싫으니까 법을 바꿔서 착취를 하게 해달라고 징징대는 거지. TSMC는 맨날 밤새라고 맞다니까? 사람이 3배라니까. 근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쟤네를 이길 거야? 3명이서 일을 여기는 1명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근데 TSMC가 밤새 R&D 한다는 것만 얘기하고 인력이 3배라서 3교대를 할 수 있다는 건 얘기를 안 해. 왜 얘기를 안 하겠어? 법을 바꿔야 되니까. 꼭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사람을 자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덜 뽑는 겁니다. 한번 볼게. 한국만 그렇게 사람 자르기 어려운지. 자, 2013년도 기준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입니다. 정규직이 얼마나 고용보호가 잘 돼 있나. 평균 미만이야. 원래 정규직은 미국 빼면은 다 자르기 어려워요. 원래 다 자르기 어려워. 자, 여러분 중국 볼까요? 중국은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가 3점 제일 높아. 독일보다 높아요. 근데 중국은 이래서 비정규직이 겁나 많고 중국의 비정규직 고용보호 지수는 일본보다도 낮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 한국은 개별 해고가 어렵고 집단 해고가 되게 쉬운 나라라서 실제로 해고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경영상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라인 하나 통째로 드러내고 사업부 하나 통째로 내고 이건 되게 쉬워. 근데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쟤만 자르는 게 어려운 거야. 이거를 가지고 정규직 자르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는 거를 정규직 자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봐봐. 한국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OECD 최하위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영원히 평생 비정규직이에요. 한 번 정규직이 되잖아요. 평생 정규직이에요. 이게 노동시장의 경직적인 거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내가 약간 생애 주기에서 내가 30대에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계약직으로 저기 좀 일을 해. 근데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원래 정규직보다 돈을 더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시험으로 사람을 가르니까 비정규직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라는 이상한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비정규직이 돈을 조금 받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고 애들이. 내가 저번에 인천공학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얻는 인생의 황금 티켓, 비정규직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가는 좆줬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이 왔다 갔다 간대. 이래서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거예요. 원래 진짜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아야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정규직 자르기 어렵다고 한국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자기가 아무렇게나 직원을 자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주주자본주의를 훨씬 더 강화시켜서 CEO도 주주들이 가가지고 멱살도 잡고 아구창도 좀 날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그래야 약간 평등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사람을 자르기 어려운 나라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을 덜 해서 외국에 따라잡혔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예요. 그냥 난 이거 더 설명도 하기 싫어. 이거는 진짜 난 더 이상 설명도 하기 싫어. 여러분, 호미로 일하는 사람이 1000시간을 일하면 트랙터로 일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어?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은 저 밭은 소출을 더 내기 위해서 트랙터를 사줘야지라고 생각하지.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렇게 일해갖고 저 트랙터 어떻게 따라갈 거야? 너 1000시간 이렇게 이거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정신병자야.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이게 노동 생산성이에요. 트랙터도 어차피 사람이 조종하고 호미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호미로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덜해서 너는 생산성이 낮아. 그러니까 일을 더해. 이건 뭐 노예제도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어? 우리나라는 이런 논리가 너무 횡행한다라는 거. 이런 나라가 어떻게 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어떻게 발달해. 기술을 발전하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익을 내고 싶으면 자본가가 투자를 더 해야지. 직원들 보고 일을 더 하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물론 중국, 맞아. 중국 엔지니어들 연봉 20억 30억 받아요. 근데 걔네 진짜 맨날 밤새면서 일해. 근데 연봉 30억 준다 그러면 나도 밤새. 연봉 30억 준다 그러면은 슈카 형이 유튜브를 했겠어? 내가 연봉을 30억 줄 테니까 그냥 유튜브 하자면 그 저기 역량으로 우리 회사 초대. 그러면은 그 형이 지금 슈카홀드를 하고 있겠어? 그냥 삼성자산에서 훌륭한 매니저를 하고 있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임원은 고연봉 무책임, 직원은 저연봉 고책임이야.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나마 삼성은 혁신의 대표 주자였어. 저때 삼성은 무조건 직원들 보고 밤새서 일하라고 안 했어요. 물론 으쌰으쌰 이런 게 삼성 특색이긴 해. 근데 막 지금 사업지원 TF 하는 것처럼 막 주간으로 업무 과업 관리하고 막 직원들 쪼고 막 이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꼭 내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뭐 야 이 새끼야 뭐 너는 좌파고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 뭐 열심히 일해야지만 꼭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늘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기업들한테 무조건 인재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강변하는 거는 솔직히 잘못된 일이야. 잘못된 일인데 기업도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했는데 돈으로 하라고. 여러분, 중국, 미국은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합니다. 한국은 안 주는데요. 안 주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요구를 제대로 안 해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거는 기업들이 기업 단위에서 연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재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좋다. 법 지키겠다. 52시간제 어기지 않겠다. 근데 52시간제를 어기지 않으려면 사람을 우리는 더 뽑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별 해고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한 번 뽑으면 이 사람을 자르기 어려우니 그 대신에 돈을 우리한테 달라 라고 연대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잘 안 해. 이걸 잘 안 하고 기업들도 각자도생을 하는 거야. 누가 사람을 덜 뽑고 많이 굴리느냐의 각자도생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으로 한국은 나라가 인색해 굉장히.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정권이 고생할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너 여기 뭐 좀 특혜줬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의 근본적인 구조는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어쨌든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법만 바꿔달라고 징징거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국장에 누가 투자를 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콘텐츠 52시간제 얘기를 또 좀 해봤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주말에 이렇게 일요일 밤에 방송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주말 책임지는 흰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